안녕하세요. 캠핑하는 민구 캠밍입니다. 조비산 가든 경로를 이용하실 때는 조비산 가든 주차장 조금 지나서 있는 뒤편의 계단을 올라가시면 등산로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오늘 조비산으로 2022년 첫 백패킹을 왔어요. 조비산은 용인 8경 중에서도 6경으로 유명하다고 하고요. 또 클라이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암벽등반, 백패커 분들에게는 초보들도 가기 좋은 적당한 난이도의 백패킹 장소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그 외에도 동굴이 위치해 있어서 동굴박으로도 유명하다고 해요. 저는 사실 등산 백패킹을 자주 못 오는데 유부녀이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백패킹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하지만 이렇게 백패킹 영상 시간 날 때마다 다녀오면 올리면서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유부남 유부녀분들 마음처럼 쉽게 떠나지 못하실 때 영상 보면서 같이 힐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조비산은 동굴박으로도 유명한데 이렇게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. 동굴 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동굴박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짧게 쉬면서 한 30분 정도 소요돼서 조비산 등산에 도착을 했습니다. 높은 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뷰가 좋은 산이에요. 특히 이제 용인 처인구 주변에 있는 시골 풍경이 잘 보이면서 굉장히 마음이 탁 트이는 곳입니다. 아쉽게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매우 안 좋은 날이라서 풍경이 엄청 잘 보이지는 않고 또 내일 구름이 엄청 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출을 예쁘게 보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깨끗하게 치우고 또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. 아직 시간은 4시가 되지 않았고 등산객 분들이 계속 올라오시는 것 같아서 등산이 마무리될 때쯤 맞춰서 텐트를 치려고 합니다. 등산객 분들이 등산을 마무리할 때까지 여기서 잠시 동료분이 추천해 주셨던 The Art of Loving 이라는 책을 좀 읽으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이제 텐트를 설치를 했고요. 앞쪽 문은 이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일출 방향으로, 그리고 반대편 문은 오늘 해가 지는 걸 보기 위해서 해가 지는 서쪽 방향으로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. 바닥에 보시면 틈이 되게 촘촘해서 오징어 팩을 가지고 오시면 잘 박히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나사팩을 박았는데요. 최대한 데크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니 3개만 설치를 해두었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건 네이처 하이크 클라우드 피크 2인데요. 혼자 백패킹 다닐 용도로 구매해서 사실 텐트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. 제가 키가 173 정도 되는데 이제 쭉 누웠을 때 다리가 끝에 닿지는 않는 정도에서 제가 한 1.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. 위에는 아직 제가 실링을 설치를 안 해놨는데 이렇게 위에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하늘에 별이 뜨면 별도 볼 수가 있고요. 안에는 전실이 이렇게 작게 2군데 정도 있어서 배낭 보관해 두기가 정말 좋습니다. 공기 맑은 곳에 온 김에 물론 미세먼지는 심하지만 별을 보고 싶어서 천장을 안 덮으려고 했는데 내일 굉장히 습하고 또 비가 조금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쉽지만 천장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. 제가 겨울에는 이제 발포 매트랑 동시에 시트소닉 자축 매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에어 펌프를 안 샀어요. 그래서 올 때마다 항상 입으로 훅훅 부는데 오늘은 이제 정상에 올라와서 좀 충분히 쉬었으니까 입으로 불어서 자축 매트를 충전해 보겠습니다. 이제 매트까지 깔았으니
침낭 깔고 우모 바지 입고 부티 신고 그러고 오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바지는 아우트리거 바지를 구매를 했고요. 제가 키가 좀 큰 편인데 제가 구매한 사이즈가 라지인데 다리 쪽이 조금 짧아요. 그래서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제 발목보다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약간 길이가 조금 모자란 게 있는데 다행히 부티를 신으면 부티가 발목까지 감싸줘서 다리는 전체적으로 보온이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. 부티는 네이처하이크 부티를 샀어요. 제가 잘 못 알아본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S하고 M이 있더라고요. 근데 미디엄 사이즈는 290까지 커버가 된다고 해서 미디엄으로 구매를 했고요. 참고로 제 발은 255 정도 됩니다. 제가 미디엄 사이즈를 신었을 때는 양말을 신고 신었을 때 답답하지는 않은 정도인데 그렇다고 넉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보온의 의미에서는 사실 너무 공간이 남아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맞게 보온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침낭은 페더다운사의 침낭을 쓰고 있고요. 충전력 800g, 필파워 700인데 극동계에는 사실 이용하기에는 조금 얇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제가 극동계에는 백패킹을 잘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동계용 침낭까지 구매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안에 시트썸에 리액터 같이 넣어서 핫팩 여러 개 터트리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우모 바지랑 부티 그리고 리액터 침낭까지 하고 핫팩까지 터트리면 완전 극동계는 아니더라도 조금 추운 동계까지는 버틸만한 것 같아요. 이게 또 무늬가 마리화나 무늬인데 무늬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이걸 살 시기쯤에 페더다운에 있는 모든 침낭이 다 품절이더라고요. 더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는 페더다운사의 마리화나 에디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아직 근데 배가 고프진 않아서 책을 좀 더 읽으면서 해가 지는 걸 기다리고 해가 다 지고 나면 이제 슬슬 가지고 온 음식을 먹어볼까 해요. 오늘은 더 이상 다른 캠퍼분들은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이제 해가 거의 다 질 때가 됐는데 아직 아무도 안 올라오고 계시네요.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여기를 전세 낸 것 같습니다. 해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석양을 받고 있는 조비산 정상을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아쉽게도 먼지가 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는 주황빛 마을을 보는 것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조비산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마지막에 올라오셔서 데크로 넘어오실 때 이 길을 되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. 주변에 따로 안전한 손잡이가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렇게 바위 사이를 걸어오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날이 많이 추워져서 등산할 때 귀가 시려워서 이제 귀를 따뜻하게 하려고 다이소에서 귀도리를 샀는데 이 친구가 균형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뽁 하고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사실 쓰고 있기가 엄청 편하진 않습니다. 이제 해도 지고 날씨도 좀 점점 추워져서 슬슬 저녁 먹을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. 저는 베른 트레킹 패드를 이용하고 있고요. 베른 트레킹 패드는 되게 가볍기도 하고 또 사용할 때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접어서 이렇게 케이스 안에 쏙 넣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수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백패킹에는 사실 가장 적합한 트레킹 패드인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이걸 돈을 주고 구매한 건 아니고 코알마 살 때 증정품으로 같이 줘서 이제 받았어요. 근데 만약에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제 돈을 주고 또 베른 트레킹 패드를 샀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저녁 메뉴 1차는 연어회예요. 이마트에 가시면 자기가 직접 썰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통으로 연어회랑 광어회를 팔고 있는데
어제 때마침 쓱데이 세일을 하고 있어서 연어회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. 또 지금은 겨울이라서 겨울 백패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회를 가지고 와도 좋다는 건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음식이 상하기 쉬워서 이렇게 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날 것들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 백패킹을 훨씬 좋아합니다. 회 같은 거 먹을 때는 초장이랑 와사비 같은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모든 양념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. 양념통에 넣어서 다니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양념통 자체도 부피를 차지하기도 하고 또 집에 회 시켰다가 남은 간장, 초장, 치킨 시켰다 남은 소금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이런 일회용품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. 물론 쓰레기는 항상 다 챙겨서 가지고 내려갑니다. 백패킹 할 때 나무도마나 이런 도마를 항상 통으로 들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잘라 쓰는 일회용 도마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. 이제 오늘은 연어회를 썰기 위해서 이렇게 칼과 일회용 도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생선 손질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먹고 싶은 모양대로 그냥 썰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. 저번에는 광어회를 제가 백패킹 할 때 가지고 왔는데 깜빡하고 간장이랑 초장이랑 이런 걸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. 그래서 맨살로 그냥 먹었는데 제가 회를 정말 좋아하지만 이게 양념 없이 회를 먹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잊지 않고 간장을 가장 먼저 챙겨왔습니다. 제가 한 덩이 썰어봤는데 너무 맛없어 보이게 썬 것 같아요. 이건 연어 국수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? 일단 플레이팅은 모르겠고 나머지도 한번 썰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너무 바보같이 간장을 담을 간장 종지를 안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오늘 가볍게 마시려고 가지고 카스 작은 캔 이거를 따라 놓고 요 뒤에다가 간장을 담아서 먹으려고 합니다. 아쉽지만 맥주는 잔에다 모두 따르고 이 맥주 바닥에 있는 홈을 이용해서 안 돼! 제가 핸드폰만 안 들고 있었어도 바로 입으로 직행해서 거품을 마셔버렸을 텐데 아쉽게도 거품을 조금 쏟았어요. 그래도 많이 안 쏟았으니 정말 다행입니다. 짜잔! 저만의 작은 1차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 보면 석양이 이제 딱 산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. 진한 주황색이 정말 하늘 전체에 퍼지는데 정말 광경이네요. 오늘 그리고 또 먼지는 많지만 구름이 없어서 해가 되게 또렷하게 잘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해를 직방으로 보고 앉아 있어서 눈이 약간 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살짝 이렇게 난간에 뒤에 숨어서 보면 너무너무 예쁩니다. 그럼 저는 이 석양을 안주로 또 맛있는 연어회를 안주로 술을 한 잔 해보겠습니다. 오늘 윈디 앱을 보고 왔을 때는 바람이 거의 안 불 거라고 해서 바람 걱정을 안 하고 왔는데 이게 산 정상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바람이 좀 세게 불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텐트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바람에 흔들리기 쉬운 물건들이 계속 움찔움찔하고 있어서 조금 무섭긴 하네요. 백패킹을 정말 자주 오고 싶은데 정말 유부녀이자 직장인으로서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평일에는 야근하느라 너무 체력이 딸리고 또 이제 금요일에 퇴근박을 하기에는 금요일에도 사실 야근을 안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퇴근박 기회를 노리기 쉽지 않고 또 거주지가 경기도 쪽이다 보니까 퇴근박으로 가려는 위치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말에도 한 달에 여러 번 뭐 시댁이나 친정에 가게 될 때도 있고 가족 행사라거나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부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캠핑을 갈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네요. 저희 부부는 각자 취미생활을 존중하고 또 그 시간을 배려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백패킹을 언제든 떠날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또 마음속에 갈등이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남편을 두고 1박 2일로 혼자 캠핑을 갔다 오는 게
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이 드는 유부녀 캠퍼입니다. 벌써 해가 산 능성이에 걸렸어요.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카메라로 해를 찍으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예쁘게 담기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으로 되게 예쁘게 자연 풍경을 남기시는 작가님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해가 벌써 많이 져가는 중이라서 문을 닫고 제 아늑한 캠핑 공간 안에서 즐거운 저녁을 즐겨보려고 해요. 이제 제 텐트 안에 등을 켜고 자리를 잡았습니다. 제가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평일에는 되게 많은 사람이랑 부대끼고 피로도 조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캠핑을 혼자 나오면 이 작은 나만의 텐트 안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새소리 들으면서 좋은 공기 맡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재충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제가 술 마실 때마다 항상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로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해서 술을 되게 자주 마시기도 하고 또 전통주를 상당히 좋아해서 전통주를 공부하는 블로그를 따로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술을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술을 마실 때마다 항상 챙겨 먹는 게 있어요. 이건 특히 저희 시아버지가 이게 정말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절대 광고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애용하고 있어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헛개나무 열매 액기스인데요. 이게 정말 저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술 마시는 날 꼭 이거를 마셔요. 그럼 다음날 간에 부담도 조금 덜한 것 같고 피로함도 조금 덜 하더라고요. 아마 원효대사 해골물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걸 진짜 애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 맥주 한 캔과 또 제임슨 스카치를 비우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의식 헛개나무 액기스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올 때 중량주 봉투 좀 큰 걸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사실 제 쓰레기만 생각하면 제 그냥 작은 지퍼백 하나로도 충분하겠지만 이거 가지고 온 이유가 조비상 백패킹을 좀 찾아보니까 등산길에 다른 백패커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바로쿡이랑 이런 마스크, 핫팩 등등 백패커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용품을 한 무더기를 길에 버리고 가신 걸 봐서 제가 내일 하산할 때 제가 능력이 닿는 한에서 최대한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백패킹 플레이스를 저희가 이렇게 망쳐놓게 되면 저희 백패커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항상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와서 제가 능력이 닿는 한에서는 쓰레기를 좀 회수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밤 사이에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해서 더 추워지기 전에 야경을 보려고 조금 일찍 나왔어요. 주변에 건물이 많지 않은 곳인데도 이렇게 도로에 밝혀져 있는 불들과 또 집에서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불빛만으로도 너무 야경이 예뻐요. 저는 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도심 지역에 살다 보면 밝은 불빛 때문에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은 먼지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야경을 보면 땅에 떠있는 별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다행히 먼지는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름이 없어서 하늘에 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. 별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제 카메라가 별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좋지는 않아서 아쉽게도 이렇게 땅에 있는 별들만 보여드립니다. 텐트 풍경 정말 언제 봐도 예쁜 것 같아요. 네이처 하이크가 농협 텐트라고 해서 조금 농협 색깔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그래도 불을 밝혀놓으면 나름 농협 텐트도 굉장히 예쁘답니다. 해가 진 지는 좀 됐는데 아직까지 넘어간 석양에서 나오는 불빛이 이렇게 잡히나 봐요.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어두워지고 진한 보라색 정도만 남아있는데 카메라로 잡으니까 이렇게 붉은 빛이 아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네요. 이게
솔캠 왔을 때 전세캠이 되면 텐트를 칠 때까지는 너무 좋은데 밤이 되면 조금 무서워요. 방금도 야경을 보러 잠깐 나갔다가 또 제 오모바지 스치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어요. 솔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캠퍼 두 분이 오셔서 조용히 바로쿡에 부대찌개를 끓여서 먹어봅니다. 여기는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내려오실 때는 꼭 밧줄을 잡고 내려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. 계단이 살짝 얼어 있어서 미끄러질까봐 엄청나게 조심히 내려왔습니다. 겨울산에는 눈이 내리는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죽은 낙엽들이 굉장히 많아서 잘못하면 미끄러지기가 쉽기 때문에 특히 낙엽이 많은 곳들은 돌뿌리가 잘 있는지 꼭꼭 확인을 하면서 내려가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. 동굴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마지막 고개인데요. 어제 올라올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조금 평화로워 보이고 어제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? 근데 힘들기는 힘들어도 저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. 무게를 견디면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종아리랑 허벅지랑 엉덩이랑 코어에 전체 다 힘을 주다 보니까 사실 하산할 때가 좀 더 피곤한 편이에요. 어제 부대찌개를 먹고 잤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. 어제 아이리쉬 위스키랑 부대찌개 먹는 걸 영상을 남겨놓고 싶었는데 캠퍼분들이 정상에 또 올라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상 찍는 말소리 때문에 좀 방해가 될까봐 따로 멘트를 남기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영상은 찍어뒀습니다.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네요. 제가 핫팩도 담고 여러 개 쓰레기 봉투에 담았는데도 남은 쓰레기가 이 정도예요. 밤새 깃발 펄럭이는 소리가 사람 발자국 소리 같아서 되게 자주 깼는데 다행히 아침에 일출 직전에 좀 잠을 깊이 한 2시간 정도 잘 자서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. 정리 깔끔하게 하고 나왔고 또 다른 분들이 남기신 쓰레기도 잘 수거해서 갑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번에 또 즐거운 유부녀 / 직장인 캠핑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!